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 그 내용들이 도대체 대중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뭐 필요한 건가? 그런 이슈들이 중요한 건가? 대중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특정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뭐 떠들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떠드는 수많은 정치 이슈들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막 서로 패를 나누어서 또 지지하고 어떠고 뭐 이렇게 떠듭니다. 근데 이런 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필요한 건가? 정말 이 운동권 건달 기득권들과 강남 기득권 간의 저것끼리에 그냥 패싸움에 불과한 이슈지 국민들한테 이게 뭐가 필요한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해서 경제가 엄청 중요한 것처럼 했죠. 자, 그래서 국가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대기업이 성장하고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개뿔 대기업이 엄청 성장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했지만은 국민들이 뭔 도움을 받았어요? 핸드폰 쓰는 거 말고는 전부 빚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웃긴다는 겁니다. 누리호를 뭐 몇 조 들어서 앞으로 달에 보내니 어제 발사 성공했니 하는 것도 누리호를 갖다가 해서 우주항공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 한들 지금 반도체가 한국이 세계적인 위치에 올랐지만은 반도체가 세계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한들 당신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 예산으로 수십조를 앞으로 투자해서 우주항공에 한국이 뭐 주요한 나라들 중에 한 개 정도 되겠지. 뭐 그게 한국이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만큼 가겠어요? EU만큼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런데 그게 국민의 먹거리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는 말을 가지고 너무나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주선이 날아다녀도 땅 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가 관계자들이 환경에서 횡령하고 뭐 직용한 사람들한테서 돈 뜯어냈다라는 뉴스, 그게 정파적으로 해석으로는 중요할지 몰라도요. 국민들한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거를 개선한다고 해서요. 세상이 우리가 맑아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지 말아야 되죠. 정권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이나 또 각종 뭐 대통령실 이런 데서 관계해서요. 시민사회단체라는 걸 뒤에서 각자 자기 편으로 육성하고 반대편 지원한 거는 두들겨 잡고 있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런 뉴스들은 황장수 뉴핑에서 아무리 흥미로워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도대체 저들끼리 권력 운용상에서 필요한 뉴스들. 선관위 문제가 지금 시끄러워졌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윤 정권이 선관위를 해체하고요. 근본적으로 선거 관리 문제를 실무적인 행태로 완전 중립성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상임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러겠지요. 한국은행의 이창용이가 뭐 이 올해 성장률이 1.4로 낮아지고 재수 없으면 1.1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은 이런 소리가 또 헛소리임을 합니다. 왜? 좀 지나면 석 달 뒤에 또 낮출 거고 또 5달 뒤에 또 낮출 거고 연말까지 한 3번, 4번을 고칠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0.1%, 2% 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된데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세계적 금융위기 현상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어쩔 수 없었다고 또 둘러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뉴스에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상저하고 이야기했다가 상저하고가 물 건너가고 상저하저가 되면 그리고 리오프닝 이야기했다가 반도체 수출 좋아질 거다 이야기했다가 그게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오판했는데 뭘 잘못 판단했다. 이런 말이라도 있어야죠. 말 안 하잖아요. 슬그머니 그냥 바람 새듯이 다 새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뉴스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건설 사업에 뭐 참가한다고 또 대대적으로 보도한 데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슨 지원을 크게 해줬습니까? 해준 만큼만 우리가 보상을 받겠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수출했는데 그건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이 자기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에서 지원해 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재건 사업할 때 우크라이나가 돈이 있어요? 국제사회가 차관 준 걸 가지고 재건 사업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특수를 하면서 건설사 주식이 올라가고 그 특수를 양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데 그게 무슨 놈은 우리한테 특수가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돕는 데는 소극적으로 해놓고 공사는 우리가 한다고요? 옛날 이라크 때 그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광복회 회장이 이종찬 씨가 됐다는데 광복회라는 게 도대체 누가 되든지 내가 저것끼리 밥그릇 싸움이지 광복회를 했다고 한국의 과거의 역사가 바로 잡아지겠습니까? 좌파가 왜곡시킨 역사가 바로 잡아지겠어요? 자, 그리고 이민 가사도우미 수입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이민 가사도우미 수입을 가지고 점점 떠들면서 사람들 하여금 기정사실화하라고 하는 확인 과정에 있는 이슈들이죠. 뻔히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이걸 내보내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이슈만 보더라도요. 결국은 권력 지지율 높이고 좌우 싸움에서 저급편 들어달라는 이슈들이죠. 지금 주거 문제가 그렇게 난리인데 서울 집값이 반등했다. 집값 올라가는 신호냐. 이런 뉴스가 판을 쳐요. 자, 이런 것이 서민 대중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이제는 한국도 국가가 주택을 갖다가 원가로 판매해서 국민이 전부 집을 가지는 세상,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집에 대한 투기 이익으로 부를 축적해가는 이 사회가 옳은 것이냐. 이런 기사가 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김남국 코인 이야기하지만 코인판을 문정권도 그대로 방치했고 윤정권도 방치했습니다. 먹을 거 많은 데는요. 정권 바뀌면 또 다 구워 삶습니다. 이 게임 도박에 대해서요. 이재명도 찬성했겠지만 윤 정권도 게임 도박에 대해서요.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누가 누구를 나무랄 그런 부분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라든지 사교육 폐지요. 제가 사교육은 마약보다도 나쁘다 했는데 마약보다도 10배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폐지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교육 폐지가 사교육 국가 독점이에요. 원래 교육이라는 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국가가 무상 교육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라는 데에서 사자라고 붙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근본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고 사교육 폐지가 국가 독점이에요? 교육은요. 공적으로 행해지는 국민의 일종의 지식 함량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지식까지는 국가가 해주고 나머지는 국민이 각자 쌓아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은요. 어느 대학을 갔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그동안에 쌓은 교육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이 걸러지지요. A부터 F 등급까지 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기 전까지는 공교육으로 가야지. 그러기 전에 사교육이 투입되는 것은 반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 독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요. 그 개인의 영업의 자유, 사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왜곡되는 거다. 웃기게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로 보자면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사교육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합니까? 대학에 가는데 정보가 공정하게 지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없애버리고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라는 부분이 뭐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잘못된 겁니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슈라는 것이요. 정말 우습다라는 겁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왜곡되는 것인가를 토론조차도 안 해요. 사교육 폐지는 빨갱이다. 사교육 폐지는 사회주의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은 그러면 빨갱이입니까? 사교육 폐지했어요?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과거에 전두환 때 과외 금지시키고 이런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이슈라는 게 기득권의 편견에 따라서 그들만의 나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사적 시장에 국가가 이 요양급여를 지원해서 이 요양이 잘 될 거라고 봅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원 체제에서 아주 돈 많은 소수만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요양병원, 요양원 가는 이게 우리가 현대판 고려장을 면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산층 이하는 다 현대판 고려장으로 가야 되죠. 이것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서 고쳐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인간인 이상 이렇게 방치되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장이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만 육아비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올라버렸잖아요. 영어 무슨 특수교육부터 시작해서요. 각종 옵션이 붙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 플러스 알파로 엄청나게 개개인적으로 다 수십만 원씩 내야 되는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애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의 육아 부분에서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공으로 흡수해서 공공시설로 고용을 창출하면서 요양이나 육아를 하는 게 옳은 거죠. 개인적으로 할 사람은 하라 하세요. 사교육은 금지시키지만 요양이나 육아 부분을 개인적으로 할 사람은 비싼 돈 내고 하되 원칙은 정부가 다 사들여서 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정부가 다 운영하고 실버타운은 돈 아주 많아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갈 사람은 가라. 그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교육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반칙의 문제니까 금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논란이 돼야 되고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수입하는 의도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다 수입될 거냐?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민까지 허용되면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일자리를 없는데 뭘 갖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들과 경쟁해야 될 비전문직 한국의 노동계층의 삶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토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5+2와 관계되는 기사는 없다는 겁니다. 안보 문제만 해도요. 미국의 해구산 보장에 대한 강화된 약속이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느냐? 미국의 정권 교체가 되어서 트럼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미국이 국방 예산을 확 줄이고 미군 철수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결국 핵 개발을 하고 전술핵을 배치하고 NPT 탈퇴하는 이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는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왜 우리는 말하면 안 되냐? 좌파는 북한의 눈치 본다고 말 못하고 우파는 미국 눈치 본다고 말 못하면 기존의 좌우 기득권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안보에서는 다 위선을 떨고 있거나 비겁한 거 아니냐는 말을 왜 못하고 이런 게 이슈가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9시 뉴스를 보면요. 아무 대중들의 삶에 관련 없는 뉴스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붕괴가 에이 나쁜 새끼 에이 들은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당신들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신들 스스로가요. 자신을 위한 고민들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가장 쓸데없는 게 연예인들 걱정해 주는 거라든지 재벌 걱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연예인 재벌 걱정하는 것보다 더 쓸모없는 게 정치인 팬드는 겁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는 신문에는 당신들의 삶을 위한 기사나 이슈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이런 허접되기 쓰레기 뉴스의 홍수 속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위한 이슈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